저번 불면증이 좋다고 했잖아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가 쪽 6장은 평가 쪽이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그 아까 했던 게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 평가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거 아까 좀 회차 많았던 거 우리 외화자산 부채 있죠.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 그쪽입니다. 자, 그럼 일단 당연히 이론 쪽이 돼야 실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57페이지로 오실게요. 근데 이 재고자산 평가는 다른 동네에서 잘 냅니다. 다른 동네, 좀 연관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 아마 뭐 개별법부터 뭐 선입선출 뭐 이런 것들 배우셨죠? 자, 그건데 보시면 일단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저가법 쓴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원가법은 우리 시가로 안 따진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개별법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인정하는데 그럼 죄송한데 선입선출법의 영어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실기에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FIFO를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FIFO가 뭐야? 자, 발음 좀 굴려볼게요. 영어, first in. first in. 먼저 in 들어온 게, 좀 웃으시는 거 지랄하고 있는 표정인데요. first out. 먼저 나간다. 알죠? 그거예요, 그거.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 실게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렇죠? 진짜야. 여러분, 제 뻥치는 거 아니에요, 설마. first in, first out 모르시는 분이 어딨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 엉뚱없이 그렇게. 잘 외워주시고. 자, 후위선출법은 안 외우셔도 돼요. 알죠? 후위선출법은 거기 후위선출법이라 잘 되어 있어요. 알죠? last in, first out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후위선출법 있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그리고 소매제고법은 뭐냐? 소매제고법은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냥 소매제고법이라는 걸 인정한다 이 정도만. 뭐냐면은요. 우리가 원래 기말 재고자산은 우리가 추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추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소매제고법은 유통업 있죠. 뭐 현대백화점이나 저기 뭐 롯데마트나 아니면 우리 홈플러스 같은 데 있잖아요. 저기는 그 유통업종은 재고자산이 모든 층이 다 재고자산이죠. 맞죠? 모든 층이 재고자산이니까 이 재고자산을 실제로 조사하면 며칠 걸리거든요. 기말에. 맞죠? 그럼 남들은 다 송년회 할 때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세고 있어 봐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건배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친구들이 세고 있어. 그 거의 콩쥐죠, 여러분. 거의 콩쥐 팥쥐고 콩쥐 팥쥐는 그 팥쥐는 친구들. 여러분들 콩쥐 주고 나도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슬퍼. 맞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 우리 소매제고법이라 유통업종만 인정해요. 그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일단 인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가법. 저가법은 우리가 시가 얘기하는 거, 시가. 알죠? 시가. 그래서 총 세법은 12가지를 인정해줘, 12가지. 원가법의 6가지, 그 다음에 시가법의 6가지, 총 12가지. 말문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가대상 적용단위요. 요거 말문제. 시험에 내니까 말문제를요. 자, 평가대상은요, 우리가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할 수도 있고요.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저기 동탄 홈플러스는 뭐 이동평균법인데,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인계동 홈플러스는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 하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영업장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1구는 제품 상품, 그다음에 2구는 반제품 제공품. 그럼 여러분 A군은 판매군이죠. 판매군.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제품하고 제공품은 미완성군. 완성되지 않았는데
팔 수 있는 거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반제품. 팔 수 없는 걸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자동차는 제공품이 자동차는 완성이 안 되면 팔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사가? 제가 고쳐서 탈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탈게 그러진 않죠. 그 다음에 원재료는 우리가 사오는 군, 그죠? 원재 사오는 군, 그 다음에 저장품, 요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뭐 여기는 그냥 뭐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고자산, 실기인데 우리가 특히 재고자산에서 뭐 시험에 재고자산 아까 그 회차 적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제가 잘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닌데 그나마 출제가 실기에서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날짜예요, 날짜. 날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날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날짜가 실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요. 우리가 신고를 제때 해줘야 세법이 인정을 해줘. 법인세에서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냐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최초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1기가 되겠죠. 1기. 예. 그리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우리가 1기의 과표 신고는 2기의 3월 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12월 말일 법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우리가 12월 말일이 12월 31일이 결산일인 법인은 신고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설립일이 속하는 게 1기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설립한다라고 할 때 1기. 그럼 2기 3월 말까지는 하라라는 거예요, 최초 신고를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 하기 전에 요것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요것도 좀 같이 외워주세요. 요것도 같이 미리 할게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 대화가 돼요. 요걸 알고 계셔야. 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이 변경신고 뭐냐면 내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요, 당초에 A라는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B라는 방법으로 우리 회사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게 적정하게 변경신고 하냐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언제냐면 여기에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종료일 이전 3개월이에요. 종료일 이전 3개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12월 31일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니까요. 바꾸고자 하는 9월 30일 이전까지는 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자, 날짜 외워줄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사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평가 방법을 세법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이 연습이 돼야 실기 때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1기에 우리가 최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기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죠. 종료 우리가 언제냐면 신고 기한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초 신고는 2기 3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되셨어요? 그때 우리가 변경 신고는 1기서부터는 변경이라는 표현 못 쓰죠. 2기서부터 변경할게요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9월 30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최초 신고는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기한이잖아요. 그럼 설립일이 1기죠. 당연히 여러분들 설립했으면 무조건 1기지, 1기. 그럼 1기의 신고는 2기 3월 말까지 하는 거고.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변경하고자 한다면 2기서부터 변경이죠. 1기 때 변경할게.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기에 우리가 변경 신고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니까 우리가 2기 9월 말까지가 변경 신고 기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되시겠어요? 일단은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어떤 날짜에 최초 신고를 했냐에 따라서 법인세에서 어떻게 재고자산을 평가하는지 볼게요. 자, 보시죠. 자, 1번. 여기서 라이포는 호위선출법이란 뜻입니다. 호위선출법. 자, 1번 사례는 뭐냐면 회사가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호입선출법으로 제때 신고했다라는 뜻이고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1번? 자, 1번은 시험에 나오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뭐냐면 자, 2번 보실게요. 2번. 자, 2번은요. 회사가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죠. 2번. 2번 요 시점에 호위선출법을 했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되시겠어요? 어렵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래서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한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사례. 3번 사례,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서 그래요. 3번 사례는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후입선출법으로 최초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 기한도 어겼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사례에서 법인세에서는 어떻게 회사의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법인세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냐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일단 1번 사례. 1번 사례는 쉬워요. 1번 사례는 최초 신고 잘했죠? 잘했으니까 1기서부터 호입선출법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는요. 그래서 1기 호입선출법, 2기 호입선출법, 3기 호입선출법 이렇게 갑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죠. 2번은요. 그럼 세법은 법인세 있잖아요. 법인세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신고를 안 한 걸로 봐요. 됐죠? 그래서 얘는 무신고로 봅니다. 무신고. 일단 되시겠어요? 무신고? 너는 최초 신고 기한을 2번하고 3번은 어겼기 때문에 이건 너 신고 안 한 거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 우리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을 0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로 하냐면 법인세는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해버려요. 무신고하게 되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여기 재고자산의 평가니까 자산 금액을 얼마로 볼 건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질문.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죠, 비례. 맞죠?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무신고로 세법이 보잖아요. 근데 무신고로 봤는데 법인세에서 무신고로 봤다고 평가 금액을 0으로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산을 0으로 보게 되면 이익이 0인 거죠. 그럼 세법에서 야, 너 신고 안 했어? 무신고했으니까 세법은 재고자산 금액을 0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넌 이익이 0이야. 세금 내지 마. 혜택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알죠?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에서는 애들이 최초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신고하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선입선출법으로 죄송해요. 아셨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동그라미 2번이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지만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최초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변경 신고 기한에 최초 신고한 게 뭔 소리지? 그럼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자, 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피해자야.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피해자거든요. 알죠? 뭐냐면 자,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최초 신고했죠, 지금.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최초 신고 기한 어겼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있죠. 맞지? 여기. 변경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하면은요. 변경한 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외워주세요. 암기입니다, 암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네가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는데 혹시라도 변경 신고 기한 내에는 최초 신고하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제발 외워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2기의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한 거 맞죠? 그러면 법인세에서는 2기서부터 호입선출법으로 쭉 가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요? 맞잖아요.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 보시고 여러분들. 이 시점에 회사가 호입선출법으로 최초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1번, 2번, 3번이. 표현이 어려우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점에 후입선출법으로 최초 신고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일단 1기 때는 법인세에서는 신고 안 한 걸로 봐요.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으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기의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3번은. 안 했죠? 그러면 이때도 여전히 무신고로 봐요. 신고 안 한 거다. 그럼 질문. 그럼 3기의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3기의 변경 신고. 3기? 그죠. 3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요 날이죠. 3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9월 30일 요때가 3기의 변경 신고 기한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는 3기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한 거죠. 3번 사례는. 맞죠? 그럼 3기서부터는 이제 후입선출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말로 떠드는 거랑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거 이거는 법문구고요. 이걸 보지 마시고 그냥 최초 신고를 늦게 했어도 변경 신고 기한 이내에 하면 그때는 인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아시죠?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면 더 헷갈려. 많이 아시죠?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고생하시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최초 신고를 한 경우가 이번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최초 신고 기한 후에 최초 신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변경 신고 내에 변경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 내에 최초 신고를 한 경우 아닌가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요 문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구가. 알죠? 변경 신고 기한 내 변경 신고하든 최초 신고하든 인정. 알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표현이 좀 웃기긴 하죠. 그렇게 알고 계시니 편해요. 시험에 내니까
진짜로 여러분 돼요. 자, 이제는 변경 신고할 게 뭐냐면 회사가 쭉 후입선출법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이렇게 회사가 6기서부터 좀 방법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6기서부터 159페이지 맞나? 아닌데? 159페이지, 158페이지인데? 159라고 돼 있지? 158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150, 왜 9라고 돼 있냐? 158입니다. 자, 회사가 쭉 후입선출법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다가 6기 때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변경. 뭐로 변경하고 싶냐면 총평균법으로요. 아시죠? 총평균 6기서부터. 그럼 1번 사례는 뭐냐? 그럼 우리가 6기의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6기의 변경 신고는. 그렇죠. 6기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해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사례는 뭐냐면 변경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 제때 했다 그 말입니다요. 조선말 이해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사례는 뭐냐면 여기 2번 여기 보시면 2번은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변경 신고한 거죠. 총평균법으로요. 되셨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법인세는 뭐로? 재고자산의 방법을 평가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 1번은 변경 신고 기한 내에 제때 변경 신고했죠. 그렇기 때문에 6기서부터 법인세는 총평균법 인정. 그리고 7기 때도 총평균법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은 6기의 변경 신고 기한 어겼죠? 어겨서 변경 신고했으니까 법인세는 야 미친놈아.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변경 신고했네. 그러면 넌 당초의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당초에는 후입선출법이었죠, 아까. 그래서 법인세는 당초에 너 후입선출법을 했으니까 후입선출법으로 법인세 우리는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변경 신고 기한 어겼기 때문에. 6기에는 우리가 후입선출법으로 법인세는 평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7기의 변경 신고는 7기 9월 30일까지죠. 그럼 7기 9월 30일 전에는 변경 신고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7기서는 우리가 법인세에서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요. 되시겠어요, 이거?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해보자. 뭐냐면 이제 의무 변경할게요. 의무 변경. 잘 보세요. 의무 변경이 뭔지. 자, 의무 변경은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가 세법상 평가하는 방법들 있죠. 세법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장부에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걸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의무 변경했다라고 표현해요. 알죠? 대표적인 게 요게 되겠죠? 아까 그 사례 들어볼게요. 여러분 밑줄 칠 건데? 이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PPT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너무 열심히 적으시는데. 자, 요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요 사례. 뭐냐면 여기.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2번 사례. 동그라미 2번 사례.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2번이요. 이거. 뭐냐면 회사가 요 동그라미 2번 6기의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총평균법으로 변경 신고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에서 이놈 새끼야, 너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겼으니까 당초에 네가 신고한 후입선출법으로 우린 평가할 거야라고 했었죠.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장부에 뭐로 평가할까요? 그렇죠. 회사는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나는 일단 변경 신고로 총평균을 했으니까 난 총평균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요 사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지금 사례로 따지면 요거예요. 지금 사례로 따지면 세법상 평가 방법은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거죠. 지금 사례예요. 지금 사례. 근데 회사는 우리 시험에 어떻게 해주냐면 당초에 변경 신고를 총평균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재고 자산을 평가한 거 6기 때. 지금 사례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장부에서 평가한 건 아까 사례를 따지면 총평균을 평가했죠. 장부에. 근데 법인세는 변경 신고 늦게 했으니까 당초에 후입선출법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부에서 평가한 방법과 법인세법상 평가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보다 임의 변경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죠? 그러면 임의 변경을 하게 되면 법인세는 후입선출법으로만 하냐? 방금은 제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보실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임의 변경하잖아요. 임의 변경하면 법인세는 선입선출법하고 세법상 평가 방법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해요. 이걸 외우셔야 되네, 반드시. 임의 변경하게 되면 선입선출법과 세법상 평가 방법 둘 중에 큰 걸로 합니다. 평가를. 이거는 법인세에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법인세에서. 그러면 방금 사례로 따지면 세법상 평가 방법 후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지금 사례로 따지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도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둘 중에 큰 것으로 법인세는 임의 변경하면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례. 왜냐? 자,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임의 변경하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가? 잘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우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하죠. 물가 진짜 상승 많이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빅파이가 50원짜리였어요. 하나당. 많이 옛날 사람 아니에요? 빅파이 하나 50원? 어이구, 그러지 마. 과자 500원 큰 거. 새우깡 지금 1,500원 맞나 아직도? 좀 더 올랐죠? 2,000원인가? 2,000원이에요? 진짜? 아니 완전 큰 거 그냥 일반적인 그 사이즈요? 2,000원 가까이 돼요? 4배나 올랐어? 저 때는 500원이었어, 500원. 그때 1,200원이었는데. 1,200원이었어요? 저 때 1,200원이었어요, 저도. 네, 그때는 괜찮아. 그때는 뭐 저 일주일 용돈이 저 얼마였지? 2,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2,000원인가? 만 원까지 만 원인가로 그냥 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야, 그때, 저 때는. 일주일에 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만 원이면 그저 부자였어, 부자. 야, 부자구나. 좀 사줘. 아, 진짜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진짜 거짓말이 진짜예요. 알죠? 짜장면 3,000원인가 2,500원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 마음대로 상상 일제 강점기 시대는 아니니까 뭐.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 이익이 가장 큰 건 뭐 어떤 방법이라고 해주세요. 물가가 상승할 때 당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평가하는 거. 이익을. 선입이죠. 그러니까 세법은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선입선출법으로도 평가해보겠다라는 거.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선입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큰 걸 쓴다는 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입선출법 안 적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임의 변경하거나 무신고하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을 안 적으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아니, 그거 좀 이따 실기할 때 할게. 표정이 안 좋으시다 또.
자, 아무튼 무신고하면 세법은 선의선출법으로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신고나 이유 변경하면. 그죠? 자, 여기까지는 그럼 그래 외우면 되겠다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두 번째 거예요.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 여기가 좀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으니까 집중 빡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우리가 세무조정은 올해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과거 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거. 됐죠? 올해 거 하는 건데,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 쪽에서는 특이하게 뭐를 하냐면, 단기말 잔액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무조건 하래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 여러분. 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알죠? 한번 사례 들을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하기 싫어, 이런 거. 여러분 하기 싫은데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동네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알죠? 그리고 요거를 안 배우시면 여러분이 섞어 쓰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뭔가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안 배우시면 분명히 세무조정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좀 이따가 이제 그게 나구나, 나중에. 그게 나구나.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였네? 진짜로.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질문, 잔액이잖아요. 일단 핵심은 여기 잔액입니다, 잔액. 자, 잘 보세요. 세무조정은 단기 거 하는 거죠? 단기 거. 근데 여러분들 잔액은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누적. 현금 잔액, 나 현금 10억 있어. 그거는 누적으로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10억을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올해만 10억, 올해만 딱 10억 딱 번 게 아니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올해 거, 여태까지 우리 올해 거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재고자산 쪽은 세무조정을 무조건 잔액으로 하래요. 기말 잔액으로. 받아들이시라니까? 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녹화 끊고